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제는 정말 몸이 정말 아팠어요.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야,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약도 먹고 그러니까 좀 호전이 좀 돼서, 이제 저도 노쇠화가 돼서 그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적응률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1월 9일 느바도 아시겠지만 마이애미가 경기 취소가 되면서 그 강제 단통으로 완전한 올 낙첨은 아니었고 약간만 손해를 봤던 그런 결과였었고 1월 8일, 10일 그리고 오늘 11일째는 아직 경기가 안 끝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주말 시작에 제가 멤버십 게시글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가족 선생님들한테, 제가 모시는 우리 형님들에게 이번 주말에 정말 씹어 먹고 싶다 라는 말을 선전포고를 던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간 두 조합 중 한 조합 적중. 해외 축구 딱 한 조합만 가서 주말에만 저는 해외 축구를 거의 갑니다. 평일에는 잡돌이 경기들은 거의 안 건드리고 그래서 한 조합만 딱 가서 바로 적중을 했고 그러고 오늘 느바 시카고 언더랑 샬롯 마인을 갔는데 야 시카고 언더가 0.5 언더가 났어요. 악스타임 언더. 야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 덕에 정말 기분 좋게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74대 28인데 샬롯 4.5 마인 14.5도 아닌 4.5 마인인데 제발 제발 들어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자 올랜도랑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우선 분석을 좀 집중 경기만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뉴올리언즈랑 올랜도 경기는 좋아 보여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뉴올리언즈랑 올랜도랑 뉴올리언즈 경기 좋아 보여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 5시 경기 나서 새벽 두 경기 있죠. 5시, 5시 반 이렇게 두 경기 있는 건 모두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새벽 경기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이 올빼미 쪽 형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랜도 뉴올리언즈 경기가 좋아 보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올랜도는 석스하고 프렌치 바그너가 결정을 하고 다실바가 GTD 그리고 뉴올리언즈 허브 존스가 결정 확정 사디페이가 다우플로 결정 유력 상태입니다. 자, 올랜도는 승패 반복을 퐁당퐁당이죠. 8번이나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결코 연패를 허용하지 않는 저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결코 연승도 타지 못하고 있는 고점을 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뉴올리언즈는 직접 워싱턴에게 승리하면서 9연패를 끊어냈죠. 그것도 아주 대승이었습니다. 128득점이란 대량 득점을 읽어낸 과정에서 3점 성률은 32%로 3점은 좋지 못했지만 아주 높은 2점 성률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트레이 머피 3세의 35득점, 자이언 윌리엄스의 31득점, 핵심 선수들의 거기다 피어스도 20득점 이상으로 이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기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체적으로 팀의 컨디션 자체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특정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뉴올리언즈에서 핵심 오브 핵심 선수들이 효율과 볼륨이 모두 좋았다. 그거는 상대가 워싱턴이기 때문에 좀 나온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워싱턴은 아시다시피 스페셜 디펜더가 전무한 팀이기 때문에 락다운 디펜더, 상대팀의 에이스를 락다운 시킬 수 있는 수비수가 사실상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온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뉴올리언즈가 워싱턴 상대로 대승과 대량 득점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페인트 존을 잘 공략해낸 것 그리고 워싱턴에 락다운 디펜더가 없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뉴올리언즈가 완벽히 공략해낸 워싱턴은 1월달 한정 페인트존 실점 꼴찌 팀이었고 올랜도는 페인트존 실점이 12등에 충분히 괜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뉴올리언즈가 올랜도 전에도 득점을 아주 잘 낼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약간 데이터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언더를 보려고 그랬다가 오버로 바꾼 경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경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메인 조합에 갈 일은 절대 없고 그냥 소액 배팅 정도, 이 정도 관전패 정도 하겠죠. 이 정도는 왜 오바로 굳이 왜 이건 그냥 오바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좋아 보이진 절대 않지만 1월달 한정으로 뉴올리언즈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페이스가 리그 5등 수준으로 아주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 둘째로 올랜도는 올 시즌 같은 팀, 같은 동부 컨퍼런스 팀과의 29번의 경기에서 오버보다 언더를 훨씬 더 많이 냈지만 서부 팀과는 오버를 더 많이 내고 있을 정도로 서부 팀 상대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리고 결코 수비적인 경기를 안 하는 모습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 이 경기는 올랜도는 지금 승리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원정 뉴올 상대로 득점을 막 정말 처참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얘네도 이번만큼 야투를 좀 좋게 기록하면서 115득점 이상 120 이 정도까지도 좀 득점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뉴올리언즈가 고꾸라질까봐 걱정인 경기잖아요. 근데 머피 3세가 최근에 너무 고점입니다. 솔직히 어느 팀 1옵션과 견주어도 흠잡을 게 없는 수준으로 최근 3경기 연속으로 개인 야투 50% 이상 기록했고 평균 득점이 최근 3경기에서 평균 득점 30점 이상, 정말 좋은 상 3점 성공률도 40% 이상이고. 그래서 저는 승패는 이거 마인도 솔직히 지금 올랜도가 얘네가 지금 12월 이후로 9승 챙겼거든요. 9승. 근데 9승 중에서 7점 차 이상의 승리, 그러니까 투 포지션 이내의 승리가 아니라 7점 차 이상의 승리는 이번 기준점 6.5이기 때문에 7점 차 이상의 승리는 딱 2번밖에 없어. 9승 중에서 2번.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미비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랜도 마인을 좋게 볼 건덕지가 사실 크지 않아요. 지금 올랜도도 솔직히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오바를 좀 안 좋게 보겠습니다. 좋게 보진 못하겠고 안 좋게 보겠습니다. 그냥 이건 새벽 경기라 분석을 진행한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원래 패스를 했어야 정상인 경기입니다. 멤피스랑 브루클린 경기는, 자, 브루클린이 이번 경기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결장을 확정을 하는 경기입니다. 휴식으로 결장한다 라고 오피셜이 떴어요. 이거는 내일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것 같거든요. 바로 내일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근데 멤피스는 이번 경기를 치르고 3일 동안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상 타이트함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기입니다. 멤피스가 당연히 총력전을 주요 선수의 플레이 타임이 더 길어지고 로테이션 타임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브루클린은 가뜩이나 이 서부 원정연전을 시작하는 일정인데 다음날에 백투백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에이스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휴식으로 결장을 시킨다 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거는 브루클린의 로테이션 타임이 멤피스보다 최소 3분에서 5분 이상은 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브루클린이 최근 10경기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영향력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평균 득점 당연히 1등이고 평균 득점이 26.6점을 기록 중인데 나머지 브루클린 선수 중에 평균 득점이 20점을 넘는 선수는 아예 없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단순 몰빵 농구로 댈러스의 돈치치 시절 마냥 몰빵 농구로 볼륨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효율까지도 너무나도 좋아요. 평균 득점 26점대에 야투 47%, 3점이 거의 40% 수준. 또한 평균 리바운드가 7.8개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브루클린의 리바운드 1등 당연히 니클렉스턴 이 주전 센터인데 평균 8개입니다. 0.2개 차이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2등이에요. 그 정도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야투 효율, 득점 볼륨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리바운드에서도 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결장하는 경기는 기대치가 많이 내려앉는다고 봐야 합니다. 멤피스도 주요 선수 결장 이슈가 많지만 멤피스는 잇몸 상태로 경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팀이고 모란트 결장은 사실 없는 게 더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러나 브루클린이라는 팀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영향력은 지대적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없는 경기에서 멤피스가 홈 경기, 거기다 일정상 타이탄까지 아주 하늘과 땅 차이 수준,
멤피스는 오늘 경기 끝나고 3일 휴식. 브루클린은 가드리나 동부팀이 서부 원정연전을 시작할 일정에서 다음날 백투백 예정. 이 두 가지 이 차이만 보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핸디캡을 6.5 수준을 받았다. 멤피스 마인메인으로 어느 번 패스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없어서 무조건 언더 보는 게 맞는데 딱 이거 논 컨퍼런스 경기. 이게 뭔 말이냐면 브루클린이 서부 팀과의 경기에서 오버랭킹 1등입니다. 8오버 3언더 73% 확률로 오버를 내는 브루클린이라서 언더는 좀 쫄려요. 그래서 언더는 언오버는 패스하겠습니다. 토론토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토론토가 RJ 베럿이랑 야코 퍼드리가 결장 확정, 잉그램 스카티 반즈가 GTD, 필라는 엔비드가 GTD인데 이 경기가 1차전이고 바로 휴식 없이 백투백으로 다음날에 홈원정 그대로 똑같이 이동거리 없이 양팀 똑같이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백투백으로. 그러니까 양팀이 2일 연속 맞붙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엔비드가 GTD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드는 백투백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결장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1차전에 결장할지 2차전에 결장할지를 좀 각도기를 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올지 말지는 내일 까봐야 알겠고 RJ 베러시가 결장이 확정인데 얼마 전 뉴스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RJ 베러시 선발 출전 시 며칠 전 기사입니다. 16승 6패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라는 기사를 봤었어요. 근데 직전 RJ 베러시 선발 출전했던 건데 졌으니까 16승 7패 됐을 겁니다. 즉 RJ 베러스의 영향력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올 시즌 토론토가 23승 16패 팀인데 RJ 베럿 결장 시에는 7승 9패라는 겁니다. 승보다 올 시즌 패배보다 승리가 7번이나 더 많았던 팀이 RJ 베럿이 결장한 경기에선 승보다 패가 더 많았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RJ 베럿이 결장 확정을 하는 경기죠. 이번 경기가. 그래서 RJ 베럿이 없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거기다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스카티 반지랑 잉그램까지 토론토 핵심 선수들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스카티 반지랑 잉그램의 출전 여부, 야쿠 퍼드라고 RJ 베러시는 결장 확정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고 나머지 두 선수 잉그램하고 스카티 반지의 GTD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명의 GTD를 아주 타이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은 스카티 반지는 오른 무릎 염좌예요. 2연전 중 한 경기만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토론토 현지 뉴스 기사로 올랐습니다. 이 2연전 중에 한 경기만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은 오른손 엄지 염좌입니다. 테이핑하고 보호대를 착용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잉그램은 설령 복귀하더라도 퍼포먼스가 흔들릴 여지가 있어요. 슈팅 핸드 오른손 엄지, 농구에서 뭐 엄지손가락은 쓰는 선수도 있고 안 쓰는 선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뭐 농구를 제가 해본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문가들도 어찌됐건 메인 손에 슈팅 핸드의 손가락 5개 중에 하나라도 이슈가 있으면은 퍼포먼스의 지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잉그램이 설령 복귀를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보다 어느 정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퍼들 결장에 결론적으로 RJ 베럿 결장에 에이스 반즈 무릎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질병 이슈 뭐 단순 햄스트링 뭐 그러고 뭐 개인 사유 레스트 휴식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복귀해도 막 한두 경기 빠지고 복귀해서 아무렇지 않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결장 이슈가 아니라 다들 어찌됐건 어딘가에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건 팩트예요. 반지는 무릎이죠. 잉그램은 엄지손가락 염좌죠. 그러니까 지금 딱 놓고 봐도 필라델피아가 이 엔비드가 없더라도 지금 토론토가 냉정히 말해서 주전 4명이나 지금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죠? 퍼드라고 RJ 베럿 부동의 주전이고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3.5엔드를 받아 마이너스 필라 마인 볼게요. 필라승 필라 마인 어노반 패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포트라고 뉴욕 경기인데 주라러데이가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조시아트가 좀 복귀가 좀 가능성이 열려졌어요. 야부셀레 GTD는 오시는 걸 가비지 멤버로만 나오고 있으니까 딱히 비중 없고, 최근 포틀랜드의 행보를 보면서 느낀 게 에너지 레벨, 수비 에너지 레벨이 정말 남달라요. 엄청나게 에너지 레벨이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무려 5연승, 엄청나죠. 근데 상대들도 막 정말로 막 인디애나 뭐 브루클린 뭐 이런 팀들, 이길 만한 팀들한테 다 이겨서 연승 찍은 게 아니라 보스턴, 휴스턴 5번 중에 3번이 상위권 강팀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보스턴 상대로 108실점, 댈러스 상대로 122실점, 유타전에 117실점, 휴스턴 1차전에 102실점, 휴스턴 2차전에 105실점. 상위권 팀들한테는 실점을 엄청나게 적게 억제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즉 강팀과의,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 침대 축구를 한다. 침대 축구한다. 딱 어떤 팀이 그렇다. EPL의 에버턴과 같은, 제가 뭐 해축은 선생님들,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지식이 얕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아는 건 안단 말이죠. 근데 에버턴이 원정 경기는 저는 이 조합표뿐만 아니라 개인 배팅도 중독자 새끼라서, 에버턴 원정 경기에 만약 상대가 아스날, 첼시, 뭐 토트넘은 잘못 말했습니다. 뭐 아무튼 중상위권 이상의 팀들 원정 경기를 떠난다. 그럼 저 언더 무조건 깝니다. 에버턴이 승점 1점이라도 달라고 템백 축구를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에버턴이 원정 경기에서 언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거는 살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스포츠에는 강팀 상대로는, 축구에서는 막 템백, 잠그고 이런 것처럼 지금 포틀랜드가 휴스턴을 2번 모두 이긴 모습, 그리고 보스턴을 이긴 모습, 이런 이 경기들을 제가 다 봤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수비 템포도 낮게 뚝 떨구고 축구에 마치 템백 축구 마냥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뉴욕은 반대로 최근 5경기 1승 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내고 있는 뉴욕인데, 디트 원정에서 90득점, 피닉스 원정에서도 107득점, 직전 피닉스전에서는 2쿼터에 70점이라는 해고바 쿼터가 나왔음에도 총점은 219점으로 결과는 해건더였습니다. 또한 이날 피닉스전에 뉴욕이 3점 성공률 39%로 16개를 넣었어요. 충분히 외곽이 꼬라 박았거나 그런 경기가 아니었음에도 107점밖에 못 냈습니다. 17개의 대량 턴오버. 그러니까 피닉스가 포지션 개수가 더 많았단 말이죠. 이날 공격 리바운드는 뉴욕이 압도를 했는데 턴오버 차이가 훨씬 더 컸습니다. 또한 양 팀의 직전 경기에서 포틀랜드가 페이스 97, 뉴욕은 93.5, 매우 낮은 템포를 양 팀이 바로 직전 경기 고스란히 기록을 했었죠. 양 팀이 최근 달린다거나 이런 행보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점. 그리고 뉴욕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확실한 볼륨 차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포틀랜드가 지금 홈 연전 일정에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뉴욕도 당연히 강팀입니다. 서부에서 지금 2등 팀이기, 동부에서 2등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포틀랜드가 또다시 에버턴, 원정 에버턴의 템백 축구 마냥 압도적인 수비 에너지를 끌어올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랑 마이애미 경기는, 하르텐슈테인이 결장을 여전히 하는 가운데 나머지 주요 자원은 모두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진 오클라호마입니다. 즉 이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거의 전력의 90% 이상은 쏟아낼 그럴 경기라는 거예요. 마이애미는 오늘 결장이 딱히 없었는데 테리 로지어 그 주작 걸려가지고 그거 했던 거, 결장 중인 거, 그거 말고는 마이애미 오늘 플라인업이었는데 인디애나한테 그냥 개처발렸습니다. 그렇죠? 마이애미가 올 시즌에 리드미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인디애나한테 가비지 대패, 이번 시즌에 인디애나 가비지로 썰어버린 팀은 마이애미가 유일할걸요. 그 정도로 마이애미가 지금 정말 최악의 경기를 하고 나서 가뜩이나 동부에서 섬으로 넘어오는, 혼자 백투인 여파까지 깔린 채 오클라호마 원정으로 넘어오죠. 오클라호마는 직접 멤피스전의 핵심 선수를 대거 결장시켰으나 이것을 또 대역전승을 또 해냈습니다.
이러면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팀 분위기 자체가 확 타오를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게 생긴 거죠. JW 제외한 대거 롤 플레이어들도 들로 만들어낸 대역전승입니다. 마이애미는 가뜩이나 혼자 백투백이 깔려진 마당에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오는 이동거리 무시할 수 없는 백투백. 이건 오클라호마가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데다가 가뜩이나 지금 오클라호마 다음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홈연전으로 샌안토니오를 만납니다. 올 시즌 샌안토니오도 호구 잡혀가지고 3전 3패.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면은 수입, 아니 컵경 하나 컵경 4강이었어서 수입까지는 아닌데 상대전은 4전 4패라는 정말 최악의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기. 정말 오클라호마 이를 갈다가 갈아서 가루까지 생긴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깔린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가뜩이나 지금 샌안토니오가 야투 흐름 자체는 저점을 타서 오클라호마가 대승으로 화답해야 될 명분이 아주 뚜렷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이 마이애미 상대로 뭐를 해야 된다? 대승을 해야 된다. 대승을 하고서 분위기 활발 타오른 채 이동거리도 없으니까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홈 면전이니까 샌안토니오를 지려 밟을 준비를 해야 된다. 분위기를 확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서브캐스트가 깔려진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오클 상대로 좀 상상적으로 좀 강해 보이는 건 카렐 웨어랑 아데바요라는 투빅의 존재감, 하텐슈테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만 봤을 때 오클마인이 선뜻 오클마인 정말 좋아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에 좀 머뭇거려지는 게 아데바요랑 카렐 웨어라는 아주 좋은 빅맨 두 명의 존재감이죠. 오클라호마는 기본적으로 신장이 낮은 팀이 작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1월 관정으로 오늘 인디애나전 포함되지 않은 지표입니다. 1월 관정으로 아데바요랑 카렐 웨어가 똥을 싸도 적당히 싸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미친 듯이 싸고 있단 말이죠. 아데바요랑 카렐 웨어 둘 다 볼륨 확 줄어들었고 야투가 빅맨 두 명이서 41% 40대 초반 기록하고 있다. 똑같이. 야, 이거는 사실 존재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러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노먼 파일, 뭐 위긴스도 잠깐 핫핸드 탔다가 다시 바로 고꾸라졌고 노먼 파일도 오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말 못하고 이런 모습 딱 한 나머지 선수들이 그나마 키즈 주니어의 분리볼이 오클라호마한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 그럼 남은 결국엔 마이애미라는 팀이 빅맨들로만 경기를 해서 승리한 팀이 아니에요. 노먼 파일이라는 이런 애들, 앤드류 위긴스, 뭐 펠레 라르손 이런 애들의 야투 폭발, 요비치 이런 애들의 3점 메이드 이런 게 항상 동반되어 왔었던 팀입니다. 근데 오늘 인디애나전에 하나도 안 나왔죠. 전혀 0.1도 안 나왔죠. 근데 거기다가 오클라호마가 상대 외곽 슈터, 롱슛 슈터의 수비는 압도적인 1위 지표를 갖고 있는데 노먼 파일이랑 뭐 이런 애들 슈터들이 마이애미 슈터들이 오클 상대로 야투를 뻥뻥 터지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오클이 그냥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비해서 막 130득점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클 마인의 오바. 마인메인 피닉스랑 워싱턴 경기도 젤런 그리리가 다우플로 올라오긴 했지만 결정할 거고 워싱턴은 트레영하고 위트모가 결정 확정입니다. 워싱턴이 이번 트레이드로 히스포트랑 맥컬럼이 애틀란타로 갔죠. 트레영을 데리고 오고 트레이드가 단행된 이후로 이번이 딱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에서 뉴올리언즈한테 대패. 무기력한 득점. 피닉스는 지금 최근 10전 8승 2패라는 성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고점 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홈에서 5연승. 이 5연승 과정에서도 골스, 레이커스, 오클라호마, 뉴욕 등 모두 강팀 레벨의 팀들을 상대로 만들어낸 홈에서의 연승입니다. 워싱턴한테는 질 일 없다고 봐야겠죠. 기준점이 해외 기준으로 13.5에서 14.5. 배트맨이 딱 이 정도 받을 건데 저는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무조건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워싱턴의 키스퍼트랑 맥컬럼의 이탈은 저는 정말 크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얘네 보내고 데려온 애가 추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도 결정 확정이 아웃떠 있잖아요. 트레 영희가. 올 시즌 워싱턴에서 맥컬럼은 사실상 1옵션 에이스급 영향력이었고 워싱턴이 승리 혹은 젖잘싸를 하는 경기는 맥컬럼의 활약이
미친 활약, 30득점 이상의 야투막 60% 이런 경기들이 필수 전제로 꼭 깔렸었어요. 또한 키스퍼트는 오랜 기간 워싱턴의 벤치 리더 역할을 해오던 슈터였죠. 그래서 야투한정감도 충분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두 명이 이탈함으로써 남은 선수들은 기대치가 사실 없어. 완전 루키 군단으로 변모했는데 미들턴 빼고 직전 뉴올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이를 대변합니다. 머피하고 자이언한테 모두 37점 이상 때려 맞았죠. 에이스 스타퍼, 팀 내 수비 리딩, 조율 이런 게 다 맥컬럼하고 이런 애들이 벤치 리더인 키스퍼트 이런 애들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NBA 선수. 이런 거를 이제 해줄 선수도 딱히 없어 보여요. 미들턴이 그런 성격도 아니고. 피닉스 마이메인으로 언어바 패스하겠습니다. 골스랑 애틀 경기는 이 경기가 아주 멋진 분석이 들어갑니다. 골스랑 애틀란타. 골스는 결장 이슈 없고 애틀란타는 맥컬럼, 키스퍼트, 포르징기스, 리사세가 지til인데 제가 4명 다 알아본 결과 리사세는 결장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부상이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결장 쪽이 조금 더 유력한 거의 5대5. 그러니까 45대55 수준, 결장 가능성이 55. 맥컬럼하고 키스퍼트는 현지 뉴스에서도 데뷔전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둘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제가 저번 골스 세크 분석에서 골스가 홈에서 사실상 5연승을 기록 중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한 바 있었죠. 중간에 오클라호마 전은 90득점밖에 못했던 이 오클라호마 전은 주전을 다 뺀 경기였잖아요. 제가 푸스카스 분석했던 날. 이거 드레이먼드 그린 레스트 휴식 사유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전들 버틀러, 커리 다 빠진 경기였죠. 그래서 오클라호마한테 그냥 개발린 경기였고 그 경기를 배제하면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치른 경기가 아니었으니까 배제를 하면 골스 지금 현실적으로 홈에서 6연승입니다. 근데 6연승 과정에서 득점이 다 좋았어요. 피닉스전에도 119, 올랜도전 120, 댈러스전 126, 유타전에 123, 미러키전에 120, 세크전에도 137. 단 한 번도 득점력이 좋지 못한 점이 없었습니다. 거의 120득점 이상 무조건 해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고 페이스가 빠른 애틀란타가 골스 홈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엄청난 득점 행진을 막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죠. 문제는 애틀란타가 얼마나 해줄 건데 시즌 성적 감안하고 애틀란타는 서부 킬러다운 면모를 과시하는 팀입니다. 올 시즌 서부 팀 상대 9승 6패로 승리가 훨씬 많았어요. 더 특별한 거는 이번 골스전과 같이 서부 원정 경기에서 무려 6승 2패로 서부 원정 경기 특별히 강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서부 원정 경기 8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무려 122 수준입니다. 지표상으로 너무나도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골스는 늙고 느린 인사이드 수비를 가진 팀이에요. 드레이먼드 그린, 버틀러, 호포드, 페인트 존을 수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들 킨튼 포스트 제외하고는 대부분 늙은 선수들이죠. 근데 애틀란타는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 선수예요. 팀이에요. 젤런 존슨부터 에너지 레벨까지 생각하면은 애틀란타의 득점이 저는 골스한테 갑자기 막 진짜 허둥지둥 되면서 막 100득점, 105득점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한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애틀란타가 골스 상대로도 공격 리바운드 많이 따라 세컨드 득점도 많이 나올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골스 마인 지금 골스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압도적인 득점력과 행보 보면 골스 마인도 서브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애틀 역배승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봐서 오바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바 쪽으로만.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기타 나머지 패스한 경기도 좀 대충 살펴보자면은 미네소타 세난 경기는 이거 미네소타는 완전 거꾸로 느꼈더라고요. 미네소타 백투백에서 오바 성향이 강하고 샌안토니오는 백투백에서 1오바 5언더였나로 압도적인 언더 보여주고 이거 어렵고 사실 오클라호마 길조에 마이너스 14.5네요. 너무 높게 받았네. 덴버 경기는 제가 분석 안 한다고 해서 분석 안 할 건데 언더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덴버가 페이스 꼴찌 완전 요키치 없으니까 계속 템포 뚝 떨구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트 오펜스 공격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골스 경기 기준점이 234.5.
236에서 234점으로 언더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해외 기준. 전 그래도 오바 봅니다. 빠꾸 없어요, 저는. 전 오바 봅니다. 그래도. 제 생각이 더 해외 기준보다 더 맞다라고 봐요, 저는. 세크라멘토랑 휴스턴은 222.5인데 이거는 언더 가기 좀 힘들고 다리 이승 나오는 주요 선수로 나오는 경기에서 언더다 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지만 다리 이승이 하필 또 부상돼갖고 GTD 올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의 지금 득점력, 그러니까 세크 반대 마인은 좀 특별한데 얘네가 그래도 홈에서는 그래도 프렌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휴스턴 최근 경기 보시면 자바리 스미스 직전 경기에서 3점 10개 던졌고 빵개 성공한 거 아시죠? 3점 10개 던져서 빵개. 어멘 탐슨 슛 꽂아. 제가 말했죠. 롱슛은 아예 못 넣는다고. 그나마 슛 점퍼나 넣는 애지. 그러니까 지금 센 건 없으니까 득점 루트가 너무 듀란트한테 몰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듀란트가 그래도 혼자서 잘해주고 있긴 한데 한계가 있죠. 듀란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매 경기 40득점, 50득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스턴 마인을 이거는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센 gun 없어서. 사실상 지금 휴스턴이 다 완전 까발려졌더만 듀란트가 1옵션 그러고 1옵션에 가까운 2옵션이 센 gun이더만. 그러니까 센 gun이 없으니까 지금 휴스턴의 공격 루트가 너무 꽉 막혀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점이라도 잘 넣어줬으면 상관없는데 10개 넣어서 빵개 못 가죠.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봤는데 분석 아주 열심히 잘했거든요.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올적 중 그죠?